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지식책을 어떻게 마인드맵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국가처럼 보기라는 책이고요. 좀 5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 내용이 생소해서 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은 국가가 근대 시대부터 자연을 포함한 인간이라던가 산림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뭔가 국가가 읽기 쉽게 만들어서 뭔가 관리하기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더 사람들의 차이점을 배제하고 더 심하게 이제 뭔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발전하게 되고 그런 하이모더니즘 이데올로기하고 이렇게 단순화 가독성이 높여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전쟁 같은 걸 겪음으로 인해서 내지는 또 사회주의로 인해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국가의 특성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뭔가 과학이라는 틀에서 차이점을 배제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현재도 우리가 이 하이모더니즘,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인한 이런 발전에 대한 혜택은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제 국가가 어떻게 이제 우리를 관리했는지, 어떻게 단순화시켰는지, 어떻게 보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는 이제 특히나 사회 정치 쪽으로는 거의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아주 좀 힘들었던 책인데요. 읽으면서 표시도 많이 하고 이런 책을 읽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표시도 많이 하고 근데 표시가 많은 부분이 오히려 이해가 잘 된 거고요. 가다 보면은 표시가 없는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냥 눈맞춤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적어서 이 한번 읽은 걸 살짝 정리하는 시간에 이 제 생각까지 같이 적는 그런 방식으로 메모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하이모더니즘적인 어떤 집단 체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 카드 섹션, 마스게임 이런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바로 적어서 이때 생각을 할 때 글의 시작을 이걸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메모를 해둡니다. 책을 읽을 때는 저의 경우는 작은 챕터 하나를 읽고 이제 노트에 메모를 하는 식으로 읽었고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읽는데 시간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도 빨리 읽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그거보다가 이제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표시도 많고요. 특히나 이 책은 목차를 보면은 뒤에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꺼운 내용의 결론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앞 부분을 읽다가 한 두 챕터를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결론 부분을 먼저 다시 읽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론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고 바로 뭔가 글을 쓰거나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읽는 거의 의미는 중요한 단어를 한번 이제 읽어봤다. 중요한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게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다시 읽게 되면 중요한 단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더 주의를 해서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먼저 읽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표시를 하면서 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여기 국가처럼 보기,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했는데요. 위에다가 제목을 적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챕터입니다. 서론 1부 그리고 뭐 2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다시 챕터들은 다시 조금 다르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책을 읽으면 까만 글씨하고 이 보라색 챕터 표시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서론을 읽고 서론을 정리하고 일부 중에 작은 챕터를 읽고 작은 챕터를 정리하면서 여기 줄쳤던 거 내지는 가장자리 부분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를 적었잖아요. 그거를 적으면서 이 필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를 간단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런 색깔로 형광펜 친 거는 처음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글씨를 적고, 여기 보시면은 T하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제가 책 가장자리에다가 제 생각을 적은 부분입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 다르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뒤에 점점점 읽으면서 이제 고쳐지게 되거든요. 읽다가 보면 제가 이제 하이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왔는데, 뭔가 뉘앙스상 여기서 하이모더니즘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우리와 너무 닮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 너무 좀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뭔가 하이모더니즘적인 게 뭔가 과학기술이 결합돼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좀 가독성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이모더니즘적인 게 이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듣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하이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이 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입돼 있나? 사실 이런 부분은 나오지도 않고 결론도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생각을 점점 하나씩 더해가면 뭔가 전혀 관심 없던 이 책에 조금씩 관심이 생겨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비록 틀린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찾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책의 질문은 저자가 앞에 서론에서 던져주지만 나만의 질문을 또 찾으면서 읽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고 나면 여기처럼 이렇게 챕터 표시하고 까만색 글씨만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걸 다 끝까지 하고 나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희미하고, 내가 이걸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결국 이걸로 내가 독서노트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독서노트라는 게 생각의 정리가 되고 뭔가 결론이 나고 이 책을 읽고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막막했는데 이제 다시 노트 부분을 다시 이제 형광펜을 들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황색 펜을 들고 읽으면서 좀 중요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었고요. 다 읽기는 했지만 표시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마인드맵 쓸 거에 더 이제 강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표시를 하면서 나의 의견 정도만 이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라던가 그런 부분만 체크하면서 한 번 더 읽으면 뭔가 좀 희미하게 이제 들어오는 게 생기게 되고, 이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챕터를 나눠 놓은 게
전부이고 나머지에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읽기는 했지만 내가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와닿은 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떡하나. 저의 경우는 이 부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나마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3부라는 이 챕터가 굉장히 큰 챕터였지만 3부 중에 6장이 굉장히 큰 챕터였지만 여기서 자신에게 와닿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중요하다고, 저자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이제 꼭 별표를 치고 다시 읽어보고, 뭔가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다가 뭘 할 때 이 부분을 끼워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메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의 생각 정도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여기 적은 것도 보면 이 하이모더니즘이 이제 지금 우리가 도로명으로 주소를 바꾼 것, 이것도 결국은 나라가 중앙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인 거다. 이거가 그러면 나쁘다는 건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이 하이모더니즘이 그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끝까지 읽으면은 다 해소가 돼요. 하이모더니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여기에 권위주의적인 게 씌워졌을 때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서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메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메티스는 뭔가 경험적인 어떤 지식 같은 걸 말해요. 누군가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서툴지만 경험이 쌓임으로 인해서 기술도 좋아지고 빨라지고 하는 그런 뭔가 경험적인 지혜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이 하이모더니즘에서는 이런 메티스를 배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하이모더니즘은 과학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하지, 이렇게 경험적인 게 들어가게 되면 그 원칙 안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모더니즘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메티스는 배제해버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는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고, 뭔가 좋았고, 이걸 어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겠다, 이런 부분에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가 된 부분이 많았던 거고요. 이렇게 한 번을 형광펜 치고 그냥 노란색으로는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를 다시 형광펜을 칩니다. 두 번째 칠 때는 진짜로 이거는 이 책의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는 포인트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한 이 책의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줄을 치면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 지금 책을 읽었고 정리를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을 더 읽었으니까 거의 4번째 읽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뭔가 분명히 이렇게 날리는 부분이 있지만, 날려서 내용이 거의 안 남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뭔가 약간의 서사가 자기 안에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마인드맵을 뽑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책들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단어를 5개보다가 작게 5개 정도까지 뽑아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5개 단어를 뽑았는데 그게 가독성, 하이모더니즘, 메티스였던 거죠. 실제로 여기에서는 소련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 탄자니아 강제 촌락화에 대한 부분이 엄청 큰 챕터로 있지만, 저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거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 책을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에게 남은 결론은 3가지의 단어는 가독성, 하이모더니즘, 메티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또 썼어요. 한번 쓰고 하이모더니즘, 마지막으로 메티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쓴 게 결국은 마인드맵에 메인 가지를 쓴 거거든요. 메인 가지를 썼으면은 그 다음 가지,
세부 가지를 어떻게 넣을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내가 어떤 걸 넣을지, 국가가 가독성을 높였대요. 국가가 가독성을 높였는데, 지적도, 토지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읽기 쉽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뭔가 산림을 또 그렇게 만들었구나. 산림을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단일 연령, 단일 수목으로 해가지고 뭔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했고, 그 뒤에 가면 성씨의 창제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한테 성을 만든 것도 나라가 사람을 읽기 가능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성을 줬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용어, 표준어를 만든 것도 결국은 막 방언을 써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 집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표준어를 만들었구나. 교통 또한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독성은 이런 가지들로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요. 하이모더니즘이 생소한 부분이니까 정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의는 과학, 기술 진보가 함에 따라서 이거를 너무 심하게 믿는 현상, 그거를 하이모더니즘이라고 한다. 기술 과학이 발전하는 걸 너무 과신하는 그런 현상이 하이모더니즘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근데 이제 하이모더니즘이 19세기와 20세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19세기 하이모더니즘은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하수 관리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읽기 쉽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 정비되고 뭔가 깨끗해지고 쓰레기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시민들의 지지와 더불어 시작된 19세기 하이모더니즘에 비해서 20세기가 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고 뭔가 이제 국가의 권위가 같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권위주의적 하이모더니즘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탄자니아 강제 촌락화라던가, 그리고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모든 거를 수탈하고 그 나라만큼은 자국에서도 하지 못했던 정말 일률적인 그런 그 하이모더니즘적인 어떤 경영을 식민지에다가 직접 하는, 그리고 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비료를 확 살포를 하거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뒤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 같은 거 있잖아요. DDT를 뿌려가지고 모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정말 생명 사슬을 거쳐가면서 상위 포식자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한 이유가 이제 정답이 하나만 있다고 본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행이 메티스 같은 것들이고요. 그런 거를 배울 게 없다고 무시해버린 거.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더해 사람까지 바꾸려고 했던 그런 목표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너무 위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하게 된 이런 부분이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이모더니즘은 정의하고 19세기, 29세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하이모더니즘이 20세기에 굉장히 권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것 옆에 그 불법이 흥행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 불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정말 하이모더니즘적인 이 시스템이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뭔가 비수능적이고 비공식적인 현실이 있어야만 얘가 살 수 있는, 공식적인 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거를 암묵적으로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마인드맵, 그러면 하이모더니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메티스는 제가 너무 좀 읽으면서 너무 좀 좋았던 부분인 거예요. 아주 과거에 이제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뭔가 씨앗을 뿌리는 어떤 시점을 이렇게 말했대요. 앉은 부채가 나타나고 버드나무에 잎이 돋고 붉은 날개 검은 새가 돌아오고 하루살이가 첫 부활을 하는 봄의 일정. 네, 이런 일정을 이제 어떤 봄의 시점으로 요렇게 되면은 씨를 뿌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24절기 그것과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경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개구리가 깨어나는 시기를 경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나면은 이거를 혹시 이제 글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지 써보고, 그럼 경칩에 대해서 좀 찾아를 봤더니 이때는 이 시기가 오면 달래냉이를 먹고, 그리고 그때는 보양식으로 개구리 알 같은 거를 막 가져와서 먹고 했었대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지식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이 들어가야 저는 이제 뭔가 지식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인드맵이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확장이 어쨌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메티스와 테크네가 있는데 메티스의 반대가 테크네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저는 그때 생각났던 게 나는 테크네로 요리를 한다. 나는 계량컵을 들고 테크네로 요리를 하고, 친정 엄마는 메티스로 요리를 한다. 뭐 소금 조금, 물 자작하게, 뭐 이런 진짜 계량 안 되는 그런 걸로 요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요리는 일률성이 없고 재현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표로 비슷한 맛을 낸다. 뭐 그런 의미로 테크네와 메티스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런 부분. 네, 그렇게 이제 했고, 그럼 가지가 3개가 나왔고 여기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결론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런데 우리가 하이모더니즘이 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뭐 공공위생, 사회복지, 교통, 안전, 커뮤니케이션, 공교육, 뭐 평등까지도 그 하이모더니즘의 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개발 계획을 하자. 개발 계획은 아주 작게 하고 바뀔 수 있게 하고 어떤 새로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게 만들어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은 이 부분을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민주주의 그 자체는 시민의 메티스가 조장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 법과 정책이 끊임없이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이 나라의 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방향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는 이 내용이 좋아서, 그러니까 뭐 중요하겠지만 이제 내가 정말 감정이입이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내 생각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면 된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게 12장이에요. 그 23페이지? 23페이지를 책 한 권을 읽고 23페이지까지 정리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워낙 이제 정치 같은 거를 몰라서 이제 모르니까 뭔가 한 단어 적을 거도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중에 생각 안 날까봐 자꾸 더 적게 되면, 그래서 너무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벽돌책을 읽을 때 이거를 한 번에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쫙 읽고 독서노트를 아무것도 써놓은 게 없는 채로 독서노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실 것 같고, 이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저도 보통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작은 부분씩 작게 나눠서 읽은 부분을 살짝 정리하고 읽은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처음에 너무 희미했지만 그 읽은 거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을 골라내고, 그리고 버릴 거를 확실히 버리고, 거기서 내가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에 붙일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생각을 더해서 제 마인드맵을 그리면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6가지가 되면 지난번에 샬롯의 거미줄을 제가 마인드맵 그리는 걸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막 생각을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마인드맵 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지만 얘는 이미 우리가 그 작업을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벌써 가지도 정해졌죠. 그리고 어떤 걸 쓸지도 지금 이미 다 체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려서 펼쳐놓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